한국산 키트를 대량 구매에 성공한 메릴랜드주의 레리 호건 주지사의 스토리, 또 트럼프가 이것을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한 사건이 미국 야후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의 메인을 차지하는 등 큰 화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의 검사 능력과 주정부 지원을 한창 강조하던 중에 한 기자가 브렛 지로 보건복지부 차관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충분한 검사가 가능한데 메릴랜드 주지사는 왜 한국에서 키트를 가져왔는가? 지로 차관보는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매일 초과 검사 능력이 있다고 답했고, 기자는 다시 메릴랜드주는 충분한 키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라고 하자 마크 펜스 부통령도 우리 연방정부도 검사시설 개방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역시 못 참겠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어 호건 주지사가 펜스 부통령에게 먼저 연락했더라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신의 연방정부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주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메릴랜드주의 호건 주지사가 한국에서 50만 키트를 수입한 것이고, 또 이것이 화제가 되어 자신들이 주 정부들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양쪽에 끼어서 입장이 곤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더 돌려서 보면 진단키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존재가 미국의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지형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20일 미국과 한국은 같은 날 첫 판정자 발생, 2월 말 한국, 중국에 이어 확진자 폭발적 증가, 베트남의 통수, 세계 각국 한국인 입국 제한 확대, 미국마저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면 어쩌나 불안, 트럼프, 미국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자랑, 그리고 약 3주 후 한국의 반전 드라마가 세계의 희망으로,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반트럼프 진영, 트럼프를 까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이 엄청 잘하니 한국 좀 봐라,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 엉망진창이다라며 트럼프 공격. 3월 24일 트럼프 한국에 긴급 전화, 키트와 의료장비 요청. 생방송 브리핑 시에 기자 언론들 한국하고 비교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도 한국과 통화했고 한국도 우리 보고 잘했다고 했다. 우리는 한국보다 테스트도 많이 했다 라고 자랑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저 한국보다 잘했다는 자랑은 팩폭을 맞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한국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한국도 나를 지지하며 앞으로는 한국보다 잘할 거다라고 이미지 메이킹에 한국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11월 트럼프 재선의 핵심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누가 현 사태를 가장 잘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11월까지 한국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올려야 하는데, 메릴랜드주의 호건 주지사가 트럼프가 혼자만 가져오고 싶던 한국과의 사이에 끼어들어 버렸으니 열이 받을만 합니다. 더구나 호건 주지사는 한국 출신 아내의 감동 사연까지 더해서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 버립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 시간 21일 50만 회의 검사가 가능한 한국 진단 키트를 확보한 것에 대해 브리핑을 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아내와 함께 볼티모어 공항에 직접 나가서 대한항공 화물기를 마중 나가 50만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한국 랩지노믹스사의 PCR 방식 키트를 받은 것입니다. 메릴랜드주는 한국에서 키트를 확보하기 위해 오래가는 우정이라는 작전명까지 붙였고, 3월 28일부터 주지사의 부인 유미 호건 여사는 13시간의 시차인 한국과 매일 밤 통화를 하며 비밀 작전을 진행했고, 22일간의 비밀 프로젝트 끝에 한국에서 진단 키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인의 감사에 큰 빚을 졌습니다 라면서 한국말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어 한국 키트는 메릴랜드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로드맵에 중요한 상황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야후 일면에 계속 올라와 있는 트럼프와 호건 주지사와의 대립 기사의 댓글들 대부분도 이번 사태의 진행을 제대로 막지 못한 트럼프의 책임에 대해 질책을 하고,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의 협조를 얻어 키트 조달에 성공한 것을 호평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추가 테스트를 할 5,000개의 연구실 리스트를 주정부들에게 제공했고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며 나는 잘하고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또한 불과 이틀 전에 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한국과 미국의 좋은 관계, 문 대통령과 나의 좋은 관계, 내 친구, 한국이 세계의 모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총선 승리를 축하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현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밀접한 관계인 것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호건 주지사가 반트럼프의 선봉 CNN에서 미국의 테스트 능력이 충분한데 주지사들이 제대로 임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트럼프의 말은 절대적 거짓이라고 한 데 이어 한국 키트를 조달한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버리니 트럼프는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역시 호건 주지사의 한국 키트 구매는 브리핑에 참석한 당국자들의 허를 찌른 것 같았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독일 내무부는 현 사태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명시하기도 했으며,
한국을 칭찬해오던 독일 언론은 이제 미국과의 비교 모델로 한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간 타게스차이퉁은 미국은 이 동맹국 한국을 잘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절망적인 위기관리 상황을 보면 한국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문제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는가 하면, 주간 슈피겔은 커버스토리에서 한국을 모범학생, 미국을 문제학생이라고 지칭하며 한국과 미국 상황의 진행 과정을 묘사하고 트럼프의 대응 실패에 대해 철저히 해부하면서 트럼프는 세계 강국 미국을 무덤으로 밀어넣을 것인가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 베를린 정치문화연구소장은 다자주의를 강조해야 하는 독일 입장에서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가치를 활용하며 미국과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키트와 의료물자 등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높아진 위상의 한국은 칭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가져가야 할 이미지 자체로도 중요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정치적 음모론 같은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정치에 기획이나 음모 같은 것이 있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실책을 더 조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민주당 계열이나 반트럼프 진영에서 한국 키트를 또 조달하거나 한국과 직접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대통령인 트럼프가 정식 외교 라인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선취하는 데는 유리했지만, 이번 메릴랜드 주정부 자체가 별도로 한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요. 결과적으로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고 이미 주지사협회 의장이기도 합니다만 전국구로 이미지 상승에 성공한 셈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도 최소한 대선까지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방해비도 계속 고집하는 등 별일도 다 하고 있는데, 반대로 가장 중요한 근본 사태의 해결에 관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 한국과의 협조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값이 높아진 한국이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한국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 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나라들이 있는 것도 상상만이 아닌 현실이니까요. 좀 너무 취했을까요? 요즘 일본의 C19 공식 집계를 확인해보면 어떤 수치가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국은 매일 정확한 수치를 발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혼선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후생노동성과 각 지자체가 발표하는 자료가 달라 자료를 찾을 때마다 고생을 했는데요. 일본은 한두 명 집계 오류가 있는 것은 기본이고, 공식적으로 어떨 때는 100단위의 수치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가 무슨 소용인가요? 도대체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왜 가장 데이터의 기본이 되는 통계 집계조차 틀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러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최근에 신규 감염자 증가세가 둔화되자 긴급사태 선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긴급사태 선언 해제 D-Day를 5월 14일로 지정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인들마저도 믿지 못할 정도로 일본의 신규 감염자 통계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전문가 회의 부자장마저도 일본의 실제 감염자 수가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C19 책임자 중에 한 명이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다니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일본의 통계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신문이 지난 8일부터 10일에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C19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57.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지난 10일에 보도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은 34.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C19로 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와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 라는 답변을 합치면 무려 84.4%가 C19 사태로 일본인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국민 중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불안을 호소한다는 뜻인데요. 한국이 최고 수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어 한국인들이 안정감을 취하는 것과 반대로 일본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알려주는 증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특이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교도신문은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조사했는데요.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41.7%였으며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3%로 확인되었습니다. 84.4%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1.3% 더 높았을 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의 대응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형편없다고 연일 해외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아베 내각 지지 여부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일본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C19 사태는 단 몇 명이라도 잠시만 방심하면 급속도로 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점점 완화 추세를 보이던 한국과 독일 등도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전에도 효과적으로 통제했듯 신속한 대처를 통해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도리어 통계 오류를 바탕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려고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일본의 신규 감염자는 70명이었고 지난 5월 11일 일본의 신규 감염자는 4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신규 감염자가 50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3월 23일에 이어 49일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언뜻 보기에는 일본의 C19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지난 5월 1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 부자장을 맡고 있는 오미 시게루는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내 누적 감염자 수가 1만 5천 명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실제 감염자 수가 10배 또는 15배 또는 20배에 해당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많은 일반인들과 방송인이 실제 감염자 수가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C19 책임자마저도 직접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지 스스로 인정한 것인데요. 아베 총리 역시 실제 감염자는 PCR 검사로 확정된 감염자 수보다 많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한 것은 말할 수가 없다라며 무책임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베와 전문가 회의마저 두루뭉실한 답변을 할 정도로 일본의 통계 수치는 엉망입니다. 지난 5월 1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러한 오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도쿄도는 지난 5월 11일 과거 C19 감염자 수의 집계에서 일본의 각 보건소에서 총 111명의 보고 누락이 있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35명이 중복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도쿄에 따르면 이러한 원인으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과중된 것 이외에도 이미 컴퓨터에 입력한 것을 재차 손으로 베껴 써서 보고하는 등 번거로운 사무 작업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기사에서는 보도했습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기사를 보고 시청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일본은 자료를 집계할 때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서를 직접 손으로 써서 팩스로 보낸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미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조차도 또다시 손으로 작성해 보고를 하다니 이렇게 행정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국가가 선진국 중에 있을까요? 정말 앞뒤가 꽉 막혀 있듯이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하다니 정말 일본의 사무 처리가 어떠한지 대충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일일이 손으로 글씨를 써서 보고하니까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의 통계 오류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조차 오류투성인데요. 일본 매체 아베마 타임즈가 지난 5월 10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지난 9일 C19 감염자 집계 방법을 대폭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C19 사태로 도쿄에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이 19명에 불과했는데 171명으로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집계와 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가 발표한 집계가 전혀 맞지가 않아서 오류를 수정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합니다. 일본은 C19 사태를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지도부가 한두 명도 아니고 152명이나 차이가 나는 통계조차 지금까지 스스로 수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각종 SNS를 살펴보면 이렇게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일본인들조차 일본의 통계는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대응을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통계 오류뿐만 아니라 여전히 검사 자체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일본 매체 동양 온라인에 따르면 야마나시 대학의 시마다 신지 학장은 PCR 검사의 불충분한 체제는 일본의 수치라며 일본 정부의 정책을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검사 억제는 일본 정부의 지시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당초부터 일본의 PCR 검사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PCR 검사를 해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후생 노동성조차 처음부터 감염자와 접촉이 있을 때에도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검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19는 전파 속도가 남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는 접촉하기만 하면 모조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감염자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진행할지 하지 않을지를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맡겨서 PCR 검사에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일본의 보건소나 기국자 접촉자 상담센터까지 여러 곳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즉 후생 노동성의 지시가 있자 기본적으로 검사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C19 사태를 대응했고, 감염자가 있어도 검사하지 않아 심지어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도 생겼다는 것이죠. 기사에서는 이것 모두 일본의 후생 노동성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00명당 PCR 검사 수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일본보다 의료 수준이 훨씬 낮은 파키스탄과 같은 수준입니다. PCR 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법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이렇게 제한해 놓은 다음에 양성자가 적다, C19 대책을 일본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요즘 일본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은 사실상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첨단의 이미지는 허상이었고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상관에 보고하기 위해서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다시 써서 보고하는 웃지 못할 개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일본의 현실이 C19 사태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렇게 통계 오류와 PCR 검사까지 거의 하지 않는 단계에서 일본은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려는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기사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선택을 하려는 이유로 일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상사태를 연장하자니 경제가 추락하고 비상사태를 해제하자니 C19 사태는 더욱 악화되는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을 확인해보면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연 일본의 이러한 선택이 어떤 뼈아픈 결과물로 다가올지 소식이 전해지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항상 찾아와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